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이제 동아쌤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요. 이게 이제 1등급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위 등급 학생들은 다른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압축해서 그냥 쭈루루 1등급만 알아들을 만큼 그냥 설명하고 말 거니까. 자, 첫 번째로 어쨌든 국어 문제가 유형이 있는 건 알겠죠? 유형별로 풀이법이 거의 국어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거를 2등급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1대1 대응이거든요. 국어는. 이것도 인정하세요? 네? 그러니까요. 선택지의 단어 1하고 제시문의 단어 1은 1대1 대응이라고. 네. 인정하세요? 네. 그것도 문장과 문장은 2등급이 1대1 대응이라고 그러고 1등급은 여기 있는 단어는 반드시 유사 단어나 근거 단어가 제시문에 있다고. 철저히 하면. 그런데 1등급 와있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하나는 지독하게 분석해갖고 하위 등급부터 올라가가지고 이 유형을 완벽하게 익히고 그거에 따른 풀이법을 최적 풀이법을 딱 지켰는데 배경 지식은 좀 부족해가지고 이해는 잘 안 되는데 1대1로 억지로 찾아가지고 최대한의 시간을 해서 맞는 1등급이 있고요. 또 하나 1등급은 뭐냐면요. 원래 책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2시까지 숙제를 한 다음에 3시 반까지 책을 읽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유형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유형 애들은 이렇게 지독하게 해서 하는 애들은 배경식을 채워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때 책을 읽히지 않는 부모를 원망해라 제가 그러거든요. 네 지능 차이라고.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운이 좋으면 1대1 대응을 딱 찾으면 되기 때문에 풀이법을 극히 정교화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유형, 책을 읽어서 하는 유형들은요, 그냥 98점, 95점에서 98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요, 하는데, 이게 틀려요. 그럼 틀리면 항상 뭐라고 하냐, 실수했다 그래요. 근데, 이거 본인이 실수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해보면 이 실수했다는 10개 중에서요, 진짜 실수는 한 3개고 7개는 모르는데, 별 불편함이 없으니까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들이 또 논리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유형들이. 그래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쌤, 그러니까 알겠어요. 쌤, 3번이 답이라는 것도 알겠는데요. 2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해요, 저를. 어떨 땐 제가 설득을 넘어가. 맞아. 네 말도 맞아. 근데 3번하고 2번하고 뭐가 더 답이요? 3번이요. 이렇게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비어있는 행간의 뜻을 정교하게 읽어내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답인 게 너무 뻔하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자 A가 아닌 것은 하면 B도 A가 아니고 B1, B2도, B3도, B4도 다 A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찾으라고 B4 그랬더니 얘가 쌤 B3도 A가 아니잖아요. 이 간격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개를 딱 설명을 해줘서 내가 감동을 받아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너 시험 시간에 그것도 생각하냐? 천재야 막 이렇게. 이게 뭐라고요? 생각의 객관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잘하고 자동으로 생각이 반응이 되기 때문에 객관화하고 이건 객관식 시험일 뿐이다라는 걸 잊어요. 완전 퍼펙트하게 이해하고 막 감동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재구성까지 끝인 다음에 이거는 3번도 되잖아요. 3번이 답이 하고 딱 써버려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한테는 이 풀이를 할 때 이렇게 넓게 보는 거랑 좁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몇 문제는 이게 시각 변형이 돼야 돼. 넓게 보기도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건 체크하면서 징그럽게 자세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완급 조절 훈련만 하면 충분히 이게 다 극복되거든요. 근데 이 완급 조절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풀고 5분 남아요. 이 완급 조절 훈련을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쉽다 그러면 빨리 풀고 이걸 어렵다 그러면 일부러 천천히 풀고 그런데도 시간이 남게. 실제적으로 만점을 맞으려면 이걸 다 풀고 20분 동안 점검한 다음에 몇 문제는 또 10분 동안 점검하고 이렇게 3단계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쭉 늘려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워낙 시간이 안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압축해야겠다라는 압박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템포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풀면 되지 이렇게 해요. 진지하게 고민해서 어떤 문제들은 굉장히 압축해서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나는 재점검 시간까지 갖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덜 갖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94점이에요.
이런 애들은 또 국어가 나눠요. 왜? 이런 애들 중에서 수학이 구멍 난 애들이 좀 많거든요. 책을 읽으니까, 챕터 책을 읽어대니까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국어는 이 정도는 됐고, 아, 수학이 문제야, 나는. 하면서 수학을 막 파요. 근데 수학을 파는데, 뭐, 일견은 합당해 보여요. 이건 1.5배고, 이거는 그냥 정배수니까. 합당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국어로 92점을 만약에 맞아서 1등급을 맞아서 쳐봐요. 이 8점을 얘는 몇 달만 투자를 하면 충분히 이걸 만점을 거의 가까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수학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많이 아까워요. 그런데 이게 만점치로 올라갔을 때 뭐가 올라가요? 표점이 올라가거든요. 표준 점수가. 표준 천차는 중심,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표점이 위에 좀 상승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수학이 어렵게 나와서 4점짜리 두 개를 아이들이 거의 다 틀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어 점수에 의해서 대학에 갈리는데 수학만 편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는 뭐냐? 속도 조절이라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그런데 의식적으로 이걸 그냥 빨리 읽어야지 늦게 든 게 아니라 전체 문제 중에서 판단을 해서 풀면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 이건 천천히 풀어야 하는 문제, 이건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 자기가 그걸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몇 등급 쭉 훑어봤을 때 이게 몇 등급 문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등급 변별력 문제다 그러면 이거를 시간을 들일 수 있을 만큼 이거는 7, 8등급 문제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푸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을 자기가 스스로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걸 빨리 풀기 위해서 내가 문제 풀 때 순서나 그 문제 유형마다 랩 타임, 이거는 몇 분까지 풀고 이거 몇 분까지 풀고 이거를 익숙하게 해서 그걸 자기가 툴처럼 자기가 몸에 익숙하게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이 어느 순간에 맨날 90 몇 점 맞다가 어느 순간에 85점 맞으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저건 예상이야 이렇게. 진짜 그래요. 왜? 다시 읽어보니까 다 알겠거든. 그때 집중이 좀 덜 됐어. 뭐 이렇게. 근데 수능은 예외 없이 얘네들이든 경쟁하고 끝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순서까지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순서를 잘 안 정해요.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 때요 매일 해요. 저번에도 작년에도 열흘 동안 했는데 수능 시간에 맞춰서 딱 시험 보고 오답 정리하고 딱 집에 가게 하거든요. 선착순으로 피드백 해주고 오답 정리. 그러니까 뭐라고요? 잘하는 애는 5개 틀리면 3개 틀리면 금방 하고 집에 가죠. 못하는 애는 늦게까지 남고. 그래서 열흘 동안 쭉 해주면 5일 정도 지나면 어떻게 시험 보는지 알겠대요. 그럼 한 8, 9일 되면 또 조용히 해줬다가 한 10일 지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요. 고3들이 유일하게 인사하고 자기 돈 내니까 해주는데 뭘 하는데 진짜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 때가 이 추석 특강 때예요. 왜 그러냐면 이 모의고사를 한 번 보고 피드백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자기가 뭐가 시험이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연달아 시간을 맞춰서 열흘을 하니까 애들이 토할 것 같아요. 한 4, 5일 지나면. 근데 시험 보는 감은 이렇게 시험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시험 보는 걸 개선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열흘 동안 연달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의고사를 한 달에 격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렇게 모의고사 시험 보는 훈련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쨌든 결론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정리를 마지막에 오답 정리를 하는데 오답의 이유는 꼭 써줘야 되거든요. 이걸 왜 골랐는지. 이걸 안 고치면 나중에 이렇게 정답하고 오답하고 둘 다 떠올라서 이걸 골라요. 결국은 본능적으로. 근데 이 오답의 이유를 왜 자꾸 고르라 그러냐면 근거이식 뽑으라는 거예요. 국어는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애가 93점 맞을 때는 뭐 1대1 대응이에요. 자, 하나 더요. 더 수준 높은 거. 자, 1대1 대응인데 국어는 모두 주제 문제라는 거 인정하세요? 국어는 100% 주제 문제다. 안 되죠? 안 되죠? 만점 수준이 돼야 국어는 결국은 주제구나. 주제로 시작해서 주제로 끝나는구나. 어떤 식으로든 주제랑 관련되는구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점짜리 시험 문제인데 어떤 애 체크한 거야. 근데 얘가
4점 95점 맞을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너 틀렸니? 그럼 모든 걸 주제로 한번 점검해봐. 근데 이건 주제 문제가 아니에요 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볼까?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주제 문제지. 주제 관련했지. 그랬더니 이거는 60% 관련, 이거 40%, 그래 이거 30%, 여기 20% 관련됐네. 얘기를 하더라고. 응? 다 주제 문제. 자 어쨌든 이 오답의 이유를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골랐는데 이 이유를 개선한 대책을 스스로 쓰면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자기 거에서 선생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선생이 저 이유를 찾아갖고 이 이유 자기가 이유만 쓰고 내가 개선을 해줘요. 그럼 내 사고방식이나 내 메커니즘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 써야 돼 개선을. 그거를 평가해주고 네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옆에 있는 이거는 어떠니? 그럼 그게 더 효율적이네요. 내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 못했어요. 딱 내 거야 이거. 이렇게 쓰는 거거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답의 이유를 써줘야 돼요. 그리고 개선도 써줘야 되고. 자기가 안 쓰고 선생이 개선 대책을 해주면 식당에서 식당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백주부가 가가지고 그냥 다 뭐라고요? 다 요리해버린다면 이렇게 하세요. 쉽죠? 하는 거예요. 그죠? 이유는 그 사람 걸 고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을 보면 해설을 보면 정답에 이유가 써 있잖아요. 맞나요? 일정 부분 찾는 법도 써 있잖아요. 찾는 법이 써 있을 뿐이지 전 등급이 내가 찾을 수 있는 이 답을 이런 이유를 최대한 빠르게 하는 최소 시간에 찾는 법을 본인이 연구해야 되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최소 시간에 이걸 찾는 법. 또 이해했는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찾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풀 건데? 이게 현장 적응법을 써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기본에서 출발을 간단하게 해보면, 자, 해봅시다. 이런 문제 유형은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어떻게 푸셨어요?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시간을 단축해야 될 문제예요. 보통은 설명, 일치하는 거, 여기 있다, 없다예요. 그러면 이 기억 니을 하면 이거는 전체 문제. 이게 시험 문제라는 건 다 이렇게 내거든요. 전체 문제, 단락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출제 구조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하면 적절하지 않은 건 맞는 게 되게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구할 때 그냥 풀게 되면 이거 같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런 문제는 풀이의 순서, 뭐라고요? 풀이의 순서를 정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들이에요. 풀이의 순서가 있는 게 좋다고. 이걸 쭉 읽고 이걸 쭉 읽고 하면 시간 소모가 많다고. 그러면 최단 시간에 하려면, 최단 시간에 줄이려면 제 생각은 적어도 그래요. 이게 사회자잖아요. 그럼 사회자 순으로 테마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만 해도 단락을 나누는데도 깔끔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사회자의 요얘기, 사회자가 이게 끊어서 이렇게 개입을 한다는 것은 하나하나씩의 테마가 있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렇게 되니까 사회자를 중심으로 하되 이 대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A는 동그라미, B는 세모, C는 네모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A 내용의 핵심에다가 서술어가 아니라 동그라미, 세모, 네모 하면 쭈르륵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든 B든 토론이든 금방금방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이걸 다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 A가 말한 거는 이 동그라미에서 이 내용이구나 핵심에서 동그라미만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이걸 다시 읽으면 시간을 중복 낭비한다는.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첫 번째 사회자 중심으로 해라. 두 번째는 인물별로 이렇게 끊어라. 3번은 확실하게 인물별로 이렇게 체크된 내용으로 다시 보지 않게 해나가 주는 게, 그러면 이걸 다시 보지 않으면 이거 빠르죠? 줄거리로. 그 다음에 이 기억리는 일부만 읽으면 되니까 빠르죠? 그런 다음에 요거 보기는, 자, 이렇게 A, B, C, D 해서 여기 쭈르륵 써 있는데, 이 학생도 정말 애들이 뛰어나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맹해서 여기에는 뭐라고요? 제2미술관. 이거는 뭐라고요? 일반인. 그죠? 강좌. 일반인. 이거는 뭐라고요? 청소년 대회. 이거는 뭐예요? 인하. 이거는 횟수. 제2 일반인 청소년 인하 횟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찾아간 다음에 제2 청소년 일반인 횟수 아닌 걸 쫙쫙쫙쫙 지우는데, 이걸 체크도 안 하고 다 외워서 기다린 다음에 이거 쭉 느낌을 극한 다음에 집중해갖고 탁탁탁 지웠나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뭐, 이거 했고, 두 번째 했고, 체크법도 세 번째 얘기했죠? 근데 네 번째 칩으로 얘기했을 때, 이 선택지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선택지에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골라놓으면, 이걸 기억하면, 꽃갈콘처럼 이렇게, 보세요. 이 꽃갈콘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읽다가, 보세요. 아, 이거 다 뽑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게 편하니까, 이 다섯 개만 기억하고 가면, 어느 부분을 읽었을 때, 어차피 만약 이 부분이라면, 아, 이거구나 하면서 제껴나가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 쏙 뽑아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크가 없다는 것은 이거를 순식간에 집중했다는 거야. 자, 집중력이 되게 좋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것은 한정된 에너지가 있는데 국어, 다음에 수학 보고 밥 먹고 조심해야죠. 뭐 영어랑 탐구 보잖아요. 아니 국어 시간에 수학 쓸 에너지까지 다 쓰는 거야. 막 초집중해서. 아, 집중하면 더 집중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에너지라는 게. 나는 최저 이렇게 체크만 하면 요거를 까먹으면 다시 한번 샥 필터하고 고르면 되는데 이런 체크가 없는 상황에서 집중해서 풀었어요. 이 학생도. 원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체크가 없는 상황에서 집중해서 체크도 없는데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가서 찾아갖고 답이 이거 아니야 이거네 하고 딱 썼다고. 쉬운 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는 집중도가 깨지면 진짜 짜증나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다섯 번째는 아니 집중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체크를 했을 때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고 적은 에너지로 뽑을 수 있다면 충분히 체크해야 되는데 왜 집중만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집중력은 한도가 있는데 이게 집중도를 올리는 훈련을 하느라고 이거를 체크를 안 하고 딱 읽고 딱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잘했다고 하겠어요. 근데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면 특히 이렇게요. 요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이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이걸 넘기면서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은 이제 왼쪽 장에 있고, 근데 종이를 넘겨서 뒷면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한 5점 정도가 떨어져요, 애들이. 편집을 그렇게 해버리면. 왜? 집중도가 애들이 무지하게 많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 난이도가 그냥 올라가요. 똑같은 난이도인데도.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앞에 넘어가고 할 때 다시 돌아왔을 때 보통 다 이렇게 이 상위권 아이들이 집중도를 국어를 쓸 때 최소한의 집중도로 개운하게 체크하면서 1대1 대응이니까 그걸 20글자만 찾으면 되거든요. 충분히 능력이 되니까 편안하게 찾은 다음에 수학에서 이제 뇌를 한번 워밍업 했으니까 워밍업 100점을 맞았으니까 수학 풀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최대한 집중을 해야지. 여기서 집중을 해서 커버를 한 다음에 수학 시간에 짐 빠진다니까요.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짐 빠지고 이거 짐 빠지면 다음번에는 아차 실수로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의외로. 영어 한두 개. 뭐 영어는 지금은 등급별 점수 편차니까 상관없지만 탐구에서 한두 개 실수를 해요. 잘하던 애들도. 그러니까 밥 먹고 최대한 쉬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릴렉스해서 최대한 새로운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어쨌든 최소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팁을 말하면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희곡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희곡이나 이런 대화형을 읽을 때 저라면 빠르게 읽을 거면 유연 1만 쭉 읽고 유연 2만 쭉 읽어요. 그래서 좌측에 유연 1의 특징, 아, 이 사람 무슨 입장이구나. 우측에 유연 2의 특징, 이런 입장이구나. 딱 하면 아, 둘이 뭐뭐로 출발하듯이 대충 이렇게 대조가 돼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왼쪽과 오른쪽 입장이 명확해지니까 혼동을 덜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선택지에서 필요한 건 찾아가면 되거든요. 1, 2가 이런 거 있었으니까 이쯤에서 대결을 하면서 논쟁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희곡이나 이런 인물별로 얘기하는 거는 인물별로 쭈르륵 읽어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유연 1 읽으면서 동그라미, 유연 2 읽으면서 동그라미. 나머지 3은 적으니까 그냥 냅두고 3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치다 보면 1, 2, 3의 입장 차이가 명확해지는 게 더 문제 푸는 데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찾아야 되는 범위에 따라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화법 문제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을까를 특정시키는 거거든요. 유형하고. 그걸 글자화시키고 그걸 활자화시켜서 나는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게 정착되면 나오면 그냥 그 방법으로 그냥 가거든요. 근데 안 되면 이렇게 할까 불안한 상태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살펴보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질문 내용들을 찾을 때는 어떤 방식의 독해 방식이 가장 좋을까라는 걸 연구해야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넘어가도 되죠? 네. 자, 이어서 이렇게 이제 4, 5번 이렇게 했는데 참 이제 슬프죠. 이런 거 딱 나오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요. 왜 읽어요? 무슨 문제인 줄 알고? 그쵸? 원인은 이거부터 읽어요? 이거부터 읽어요? 이거 그냥 내용부터? 읽고 쭉 읽고 푼다. 그러니까 확실히 1등급 속도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그 독해 속도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FM대로 이거부터 쭉 읽고 이거를 풀었는데 1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속도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학생에게 뭘 사오라고 쪽지해줬어요. 시험 문제. 그런데 딱 접었어요. 이거를 4등분해서. 그래서 딱 접었고 홈플러스를 갔어요. 사러 룰룰룰라 홈플러스를 1층, 2층, 3층, 4층을 보고 이걸 딱 보니까 껌 사오래. 어디서 사야 돼요? 카운터에서 껌 팔아요. 그럼 나오면 돼요. 그 홈플러스를 왜 봤어요, 이거? 이거 왜 읽어요? 문제 풀라고 읽죠? 공부하려고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세요. 괜찮은데 문제 풀라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 푸는 거는 시험의 기본은 목적독이에요. 목적을 가고 독서를 하는 거지. 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목적은 어디 나와요? 문제에 나와요, 문제에. 문제에 이런 문제라고 내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 힌트는 어디 있어요? 선택지에 단어로 나와요, 5개. 자, 이걸 들고 가서 이런 힌트를 줄 테니까 요게 뭐게? 그러면 요거 사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홈플러스에 가가지고 이 목적과 이 선택지 단어와 관련 없는 거는 휙휙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관련 단어가 오면 자세히 살펴야죠. 그 코드를. 여기에 혹시 껌 있나 하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1등급이 돼서 이제 빡빡하게 만점을 놨는데 지금 FM대로 막 정통 방식으로 읽는 거거든요. 본인은. 능력이 훌륭하다고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자, 구분은 명확하게 하자고. 자, 어떤 거는 대략적으로 자, 이거 보면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미생물 연료전지. 자, 그럼 미생물 전지의 구조 미생물 연계되는 교수 신문 딱 하니까 미생물 구조구나. 근데 뭘까 하고 이걸 다 읽은 다음에 찾아가면 되죠. 여기는 교수, 여기는 구조, 여기는 뭐라고요? 연료전지. 여러분은 여기는 인트로. 그죠? 대략은 어디에 있는지는 알잖아. 두 가지식으로 읽어도. 그런 것처럼 어떤 거는 이게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시문부터 읽어야 될까, 이거를. 아니면 이 목적독이니까 시험은 이 선택지, 문제를 조금 분석한 다음에 이런 거를 고르려면 어떤 식으로 이걸 독해를 해야겠다. 그죠? 그러면 이 목적에 따라 뭐라고? 독해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비교하면서 읽고 이거는 인물별로 소설을 정리하면서 읽고 수필은 개성이나 특징을 뽑으면서 읽고 비문학에서 요거는 과정을 나눠가면서 읽고 요거는 이론하고 예시를 비교하면서 읽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걸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생각할 시간이 있어요? 그걸 연습을 통해서 자, 경제 문제는 이런 스타일의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수능은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유형별로 독해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독해법뿐만 아니라 독서법, 풀이 순서도 정해져 있어요. 최산 순서는 있어요. 근데 순서랑 상관없이 본인이 능력으로 푸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한 번쯤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시문부터 읽어야 되는지 문제부터 정리하고 문제 안에서 있는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딱 해야 될지. 근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전부 몇 문제죠, 국어가? 난이도는 이렇게 내겠죠, 이렇게. 맞아요? 이 부분에 아닌 것은 하는 문제는 이 선택지만 비교해도 답이 떨렁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최소한 학생들은 5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12개에서 15개 사이라고 얘기하고. 재심은 선택지만 분석하면, 선택지만 비교해도 이거 보세요. 이 5개 중에 답이 뭐라고요? 5개 중에 답이? 이거예요. 이게 방향이 이쪽이잖아. 이거만 방향 하나 다르잖아. 수능은 본인의 판단력으로 그걸 판단해주는 건 논술이고, 실제적으로 학생은 논술적 사고가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야. 수리 논술, 그냥 한번 도전해보길 바래. 그냥. 왜? 경쟁률 되게 낮거든. 1대2인데, 수능 최저 못 맞히기도 하고, 애들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아는 게 있어. 반절 써서 30점을 맞아도 붙을 확률이 있어. 왜? 본인이 생각을 쓰는 스타일이라. 그것도 꼼꼼하게 자세히 써서.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두 개를 수리 논술해. 왜? 어차피 높은 대학 써. 그런 다음에 그 최저 등급이 있으면 수능 열심히 봐. 그래가지고 그거 붙으면 그냥 가버려, 수시로. 낮은 데 쓰지 말고. 분위기 전환도 되고. 수시 한번 보고 봐. 나 정시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만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고로 공부하는 학생이야. 되게 좋아.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수능은 객관식이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답이에요. 이쪽 방향이고, 이쪽 방향. 방향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만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 게 5개 이상이 돼요. 그 5개를, 이게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점수부터 다 읽고 이거 했더니, 아니, 너무 쉽네. 이렇게 하면 이거 왜 읽었어요? 그냥 저거 읽고 대충 외운다. 그냥 바로 푸는다. 알아. 그러니까 천재라는 거예요. 집중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더 하이 클래스인데, 결단코 시험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조만한 팔을 쓰는 거를 이따만한 칼 갖다가 다 끊어준다는 거지. 모든 걸 이따만한 부엌칼로. 조만한 칼로 송송송송 썰으면 되는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읽을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근데 이렇게 스타일로 나중에 보다 보면요. 자, 이런 문제는 앞에서부터 읽어.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소설이라든지, 이렇게 문학 계열이라든지, 비문학은 문제, 선택지부터 읽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걸 다 알아야 이걸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요걸 작자 훑어봤을 때, 이 지문을 봤을 때 요거부터 보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문제가 10개에서 2개가 뜨면, 거기서 시간 차이가 팍팍 나기 시작해요. 이해됐나요? 자, 1등급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여기 있는 거 쉬운 걸 뻥뻥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2등급이에요. 실력은 1등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스케줄 딱딱 해서 요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을 해주면 바로 1등급 도달해요. 다음에는 이 1등급 안에서만 싸워요. 아니 솔직히 수학도 이렇게 되면 점수에서 88점도 있지만 여기 한 2점이나 4점 차이마다 대학이 서울대, 여기 서울대, 아니 서울대는 이 정도 1.5개 수학. 그 다음에 연고대 한 문제. 그 다음에 서성한, 중경예시, 건동호 끝이에요. 이제 90점 밑에, 88점 밑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틀렸어요. 88점을. 그럼 인서울을 못해요. 아니 요거 한 개 차이거든요. 한 개 차이. 한 개 차이면 에너지 차이고 집중력 차이거든요. 대학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걸 쉽게 풀을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들 중에서 독해의 기술, 나쁜 독해의 기술, 독해의 기술 이런 게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방법의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만 왜 그러냐면 뭐 몇십 년 동안 어쨌든 이런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고 최적화하게 하면 국어를 더 가뿐하게 해서 가뿐하게 풀었는데 비슷한 점수가 맞으면 수학 풀 때는 에너지 집중할 수 있어요. 제가 니네가 국어 독해의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국어 때문이 아니야. 얘야. 수학 때문이야. 수학 문제 푸는데 네 머리가 힘들다 이런 생각 안 내고 이제 국어는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고 자 수학 넘자 이 생각할 만큼 에너지를 세이브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 풀면서 보세요. 요거랑 연결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디테일하게 문제 푸는, 유형마다 문제 푸는 거는 틀려오면 가르쳐줘요. 하나씩. 틀려오는 거를, 다. 이렇게 하면 빠르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어떤 건 5가지를 가르쳐요. 푸는 방식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보세요. 여기 기억,
니은, 티귿, 리을, 미음 하나하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억, 니은, 이게 기억이 여기고, 여기 니은이 여기잖아요. 단어로. 이게 기억이 니은을 갖다, 니은이 기억 같다. 헷갈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집중하면서 푼 거야. 그 다음에 이게 근거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이걸 다시 안 봐도 다른 것부터 점검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점검하는 속도를 위해서도 어쨌든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유형들은 앞에서 푸는 것들이 더 많아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초고를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아, 이 부분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본인처럼 읽어도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 A나 이 B나 아니면 이것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좋거든요. 잘 보여요, 더. 가독성. 독해하는 성격. 요거 집중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가독성을 좋게 해서 이걸 읽으면서 이게 무슨 문제가 나오겠다. 이런 문제는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요, 사실은. 문제, 이게 나오면 무슨 문제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너 공부하냐? 시험 공부 좀 하지. 공부하는 거는 내용을 이해하는 거. 시험 공부는, 그걸 읽으면서 이건 시험에 어떻게 돼? 이건 시험 나올 것 같아. 이건 시험 안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시험만 염두에 두면서 읽는 거. 그럼 차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수학도 제가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시험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개념 튼튼히 하면서, 사고하면서, 이해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람직하신데, 아니, 점수를 올려주고 싶다고. 왜? 노력을 했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개념 문제인데 찜찜해갖고 다 풀어. 다 풀어. 쉬운 거를. 아니, 과감하게 이 정도는 딱 포기하고 더 어려운 걸 도전해서 내가 못 맞힐 만한, 힘들 만한 거를 영역을 자꾸 좁혀나가야 되는데, 이걸 과감하게 도전 못하고, 그거를 계속 다져. 바닥을 다지면 언젠간 넘어갈 거야. 이렇게. 그런 연습장 보고 다시 얘기하고. 자, 이렇게 도표가 있으면 이렇게 짝 짓죠. 이렇게 짝 짓는 요 책 하나만으로도 빨리 가요. 다음에 봤을 때 여기를 갔다가 이걸 읽었다가 다시 오면 곰방 이거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체크라는 것이 시선의 흐름이거든요. 체크가. 시선의 흐름. 근데 이제 국어를 체크를 안 하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3 때는 거의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평가원 문제, 그 다음에 EBS 변형 문제 이렇게 치다 보면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3주에 2권, 최소 3주에 2권 정도를 풀지 않으면 전체 기본적으로 봐야 될 아이들 걸 다 못 봐요. 그래서 1등급 아이들은 거의 일주에 1권 정도를 나가요. 그런데요, 그러면 요번 주에, 요번 달에 5권을 나가면 7달 후에, 6달 후에 이걸 5 봐야 돼요. 다시. 수많은 책을 본 다음에. 자, 이렇게 체크가 안 되면 이거 또 어떻게 봐요? 체크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다시 풀어야죠. 근데 이 체크를 많이 해놓으면 복습하는데 되게 좋아요. 왜? 내가 체크법대로 탁탁탁 체크하면 실수도 덜 하지만 이게 옛날에 내가 왜 그걸 체크했는지 시선을 어떻게 갔는지가 복원이 딱 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복습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손이 빨라요? 눈이 빨라요? 손이 빠르든 인정하시네요. 이렇게 손이 빨라서 체크가 빨라요. 읽는 게. 그리고 체크로 강제로 마음을 끌고 가야지 마음이 강제로 움직이지 않아요. 훈련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돼요. 보세요. 소설 읽거나 이런 걸 읽으면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되거든요. 내 마음을 누적 중적 시켜가면서 그 속에 빠져가지고 하면 저절로 마음이 그 영혼이 동동동동 떠다녀가지고 이렇게 답답하잖아. 왜 그런가 보니까 소설 넘길 장이 없네. 그때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게 독서 선배인데. 그러니까 깝깝해. 왜 그렇지 보니까 난 소설을 읽고 있었고 소설 넘길 장이 끝난 거야. 근데 그걸 끝난 걸 인지를 못한 거야. 소설 속에서 빠져갖고 영혼이 동동 떠다녀서. 그게 독서 삼매경이라고. 자, 그러니까 손이 빨라서요. 강제로 손이 가서 여기서 체크하면 뇌도 따라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체크를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책을 많이 읽어서 하는 아들은
책 귀하잖아요. 도서관 책 줄칠 수 있어요? 체크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그걸 안 해,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집중, 집중, 집중. 엄청난 집중력이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특성이 뭐냐면 10시간을 공부하면 남들보다 두세 배를 해.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소설을 보면서 쉬어줘야 된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너 여태까지 공부를 했는데 소설 보고 왜 놀아 그러는데 진짜 집중력이 남달라. 그런 애들이 나예요. 학생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소설을 봐야겠어. 그래가지고 나 고등학교 끝나면 11시에 딱 집에 가면 1시까지 맨날 소설을 봤어. 대신에 내가 이날 찜찜하게 공부를 해서 소설 안 보고 그냥 잤어. 나한테 응징을 했어. 나는 나한테 칭찬한 거야. 다행히 우리 어머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 봤거든. 근데 나도 이해를 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소설책은 손으로 쭉쭉쭉쭉 글 수 없지만 이건 시험이라고. 자, 네 눈으로 보고 영혼으로 보는 거는 공부. 공부. 이거는 뭐라고? 시험 공부. 그러니까 공부 말고 시험 공부 좀 더 하라는 거야, 내 얘기는. 답답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학생도 좀 체크 좀 해. 그랬더니 얼마나 해. 막 했거든. 그럼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 얼마 안 되고 막 이렇게 이게 이거다 이렇게. 이게 화살표 날리기 놀인데 여기에 있는 답의 근거를 본문에 찾아가지고 그 단어에다 다 화살표를 날려. 전부 다 푸는 거를 하나도 안 빼고. 그거를 책 한 권을 신기면 애들이 한 등급이 올라간다. 화살표로 선택지에 있는 요 단어를 찾아서 본문에다 쏴. 요 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권을 다 푸는 거를 일부러 시켜 이거를. 근데 그렇게 시키면 수업을 안 하고 이것만 시킨다고 그만두기도 하지. 근데 이렇게 다 참고 한 애들은 다 한 등급 올라 있어. 그럼 문제 푸는 이 읽는 거에 대한 메커니즘, 생각, 이렇게 이 느낌, 깨달음이 달라져. 그래서 틀린 문제는 다 이렇게 날려주라고 화살표로.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 때 보면 지문하고 새로 변형되는 거랑 이렇게 연결해 주잖아. 친절한 내신 학습지에 해설까지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쭉쭉쭉 보면 한눈에 딱 보이잖아. 그런 체크가 시험용이라고.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체크하냐? 이게 시험에 특화된 강사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체크하냐? 아니, 이 전체 이해하고 네가 전체를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고. 학원 강사들은 이렇게 이게 이 답이다. 이게 이 답이다.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고민을 하지 마라. 자, 그래서 대비를 해서 풀기도 하고 뭐 어떤 거는 다 하나하나 적용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응? 특히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글은 일관성이에요. 글 주제 일관성. 주제는 딱 하나예요. 모든 문제가 100% 주제 문제예요. 주제에 시작해서 주제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로 관통해요. 주제 일관성. 작가의 문체도 일관되고 생각도 일관되고 표현도 일관되고 하고자 하는 것도 일관되고 그래서 몇 권 보면 그 작가가 다 하나로 통해요. 그래서 이 작가께 교과서에 나왔는데 이 작가가 나오면 이 사람 하면서 그걸로 다 풀어버려요. 배웠던 걸로. 그래도 다 통해요. 글 주제 일관성이고 단락은 통일성이에요. 찬성은 찬성끼리, 반대는 반대끼리, 지대는 찬성 인물, 반대 인물은 자기들끼리 통일돼 있어요. 하나로 어떻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룹끼리. 단락 통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의 완결성이. 한 문장은 완성된 결론이야. 완성된 결론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서술어가 있어야 돼. 완성된 결론으로 문장 완결성 한 문장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의 오류의 30% 이상이 여기서 나요. 뭐냐? 주어를 빼먹고 생각해. 이건 줄 알았어요. 이 서술에다 몇 줄 치면 주어 비교하는 거고 주어에다 몇 줄 치면 목적어 비교하듯이 서술어 비교하는 건데 엉뚱한 데서 가요. 근데 왜 1대1 대응이냐? 선택지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면 제수어도 제시문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이 사이에 꼈죠. 수식어가 끼든 문장이 끼든. 그죠? 그러면 요거랑 비교하고 요거랑 비교하는데 요게 빈칸 브랭크 딱 되면 요거랑 특성이 같으니까 요거랑 비슷한 말 요게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1대1 대응 돼 있거든요.
퍼펙트하게. 이게 안 되면 국어 선생님들이 말빨이 세서 다양한 근거를 대면서 소송 걸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면 근거를 정확하게 안 밝혀놓으면 소송 걸린다고. 그럼 문제 오류 뜬다고. 근데 다른 과 선생님들보다 훨씬 말빨이 세다고. 말빨은. 그러니까 근거를 반드시 밝혀놔야 되니까 국어는 더 정교하게 1대1 대응이야. 사실은 문과 애들보다 이과 애들이 훨씬 국어를 잘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어를 뜬금없이 이렇게 넓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 풀이 자체는 이과 애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해. 말도 안 돼. 수학보다 더 1대1 대응이거든. 수학 함수 1대1 대응이 쉽잖아. 국어는 1대1 대응이요. 1대1 다 대응을 할 수가 없어. 소송 걸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 문장 하나의 완결성으로 30%가 하고 요거 구조, 글의 구조 단락과 단락,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몰라서 30% 오류가 되고 이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글 주제를 엉뚱하게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30% 날라가고 이렇게 틀리는 것 같아요. 애들이. 요거 단어로 딱 압축시키면 끝이야. 요거 요 세 줄이면 국어를 풀 수 있는 원리나 이론이 다 끝나. 사실은 여기서 다 파생하면 끝이야. 글 주제니까 이 주제에 따라 시, 소설, 수필이 꼭 하는 거고 이 단락 구조의 통일성으로 시, 소설, 수필 이걸 나눠도 되고 나중에 이게 오답이 되면 문법 문제는 문장 완결성으로 푼다. 자, 다음. 자, 이렇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고전 이론 나오는 거잖아요. 고전 이론. 상식적으로 이거부터 안 읽어요. 왜? 이거 공부 웬만큼 좀 열심히 한 애는 뭐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 나와.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필요한 거 찾아서 해. 그냥 필요한 거 찾기 전에 이걸 끊어줄 뿐이야,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스크랩하는 거 좋아해요. 두 가지식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데 16세부터 이런 내용이구나. 이후 18세기는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조금 읽어. 그리고, 그렇게. 여기서 또 현대국어와 모음조와 형태는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 현대국어. 16세기, 18세기, 그거에 대한 전체 설명. 배경 설명.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배경 설명하고, 16세기, 18세기 하고, 현대국어 얘기하고. 시간 순서대로 해놨구나. 그래서 찾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법 공부는 1등급 애들은 이 내용을 이제 그만하고, 이 예시가 나오면 이 예시가 거꾸로 내용이 뭔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시 종류로. 자기가 틀렸던 문제나 낯설은 예시가 딱 나오면 이걸 끊어다가 요거는 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거는 두음법칙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 예시 중심으로 거꾸로. 이해됐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문법은 이게 뭐 고전은 나온 것만 나오죠.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보면 아이들이 틀리질 않죠. 잘 1등급 아이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건 뭐죠? 경제다. 그럼 경제 이론의 특성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문학과 뭐라고요? 과목별 경제책하고 수학책을 쓰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사회도 다르잖아요. 윤리와 사상도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교과서의 특징대로 이렇게 비문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과목으로 경제지문 이렇게 해야지 비문학 해서 통합해서 하면 안 늘어요. 그러면 경제지문의 특성은 뭐냐? 간단한 이론을 얘기를 해요. 이론을 얘기를 하고 이론에 대해서 몇 건 단어를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거를 예시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그래프 예시를 딱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면 끝이에요. 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거의. 그죠? 그래서 단락을 딱 나누면 여기는 뭐 있고 여기는 뭐 있고 여기는 뭐 있고 여기는 뭐 있고가 딱딱 정해져요. 그러면 이 경제 구조는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체크하면서 읽을 거야? 이것까지 정리해야 만점이에요. 한번 정리하면 끝나요. 계속 사용하고. 이해됐나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세요. 딱 그럼 나는 뭐부터 볼 거야? 뭐부터 봐요? 경제는? 맞습니다. 그림부터. 국어에서는 무조건 그림부터 봅니다. 그림부터. 왜? 그림, 수학처럼 옆에 다 설명 써 있어요. 그래서 그림만 내 배경식으로 이해하면 이 글 전체의 흐름을 쭉 이해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림을 본다면 이건 생산량이고 이건 가격이고 당연하고 여기에서 요거를 확인해야죠. 여기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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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곡선, 요 곡선, 요 곡선을 같이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잠시 1분, 10초, 20초를 이걸 머물러서 이걸 다 체크하고 이 의미가 뭘까를 어느 정도 생각한 다음에 글을 읽어야 빠르지. 이 글을 읽으면 혼란스러워서 계속 부담만 돼요. 결국은 이거 설명하는데. 이거를 내가 본 다음에 이거를 읽으면 빠르게 이게 접근되는데 이걸 다 읽고 이걸 하잖아요? 왜 읽었어, 이거를? 이걸 쳐다보고 뭐가 있는지 한번 도구를 알게 되게 한계 비용과 수요 관계, 통화량과 가격의 관계. 그러면 여기를 체크를 했으니까 요거와의 관계. 그랬을 때 요 부분. 요거는 학생이 쳐놓은 거구나. 요 부분이 뭔지. 요게 뭔지. 요 부분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이럴 걸지도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넘어가더라도.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그림부터 봐요 하는 것처럼 뭐부터 봐고 그걸 어떻게 체크해서 읽을 때 정말 더 효과 있게 그림을 보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자, 보세요. 본인이 능력이 좋아. 읽으면 다 돼. 근데 조금만 더 행복하고 생각하고 딱 정되면 절대 안 떨어져. 95점 밑으로. 거기다가 만점이 클리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정말 수학만이야. 근데 에너지를 덜 들여서 집중을 해서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방법을 본인이 점검해줘야 된다는 거지. 수준에 맞게. 굉장히 가치 있다고. 한 번 95점을 넘은 애들은 거의 100% 1등급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러거든요. 100점을 연달아 모의고사에서 2번을 뜨면 98점 나온다고. 100점 나오든지 98점 최소. 100점 연달아 2번이 기준이거든. 이건 뭐라고요? 방법적으로 완성됐다는 얘기. 그 완성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글자 몇 개나 내용을 몰라서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해주고 있는 거야. 왜? 독해력은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라고. 그냥 이걸 생으로 다 읽어갖고 버텨서 맞으니 얼마나 엄청난 내용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는 도끼로 막 다 도끼만 썼는데 지금은 칼도 넣고 소도도 넣고 조그마한 감자 깎는 칼도 넣고 이렇게 따로 하나씩 좀 만들어 놓고 그걸로 딱딱딱딱 하라는 게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지. 도끼로 감자를 깎으려 해봐. 그럼 이만큼 깎아 놓으려면 다 날라가잖아. 남는 게 없잖아. 이해돼요? 자, 이런 것도 시도 쭈르륵 해서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거부터 읽으라는 거야. 쓰기나 화법, 화작문은 그래도 길이가 읽을만 한데 시도 길고 시에서 산 좋고 물 좋은 노래 삼긴 대로 늘 그리라 좋다 하고 시험 왜 그렇게 썼나 시험장에서? 정말 필요한 데만 시험 보는데 필요한 데만 읽는 것이지. 어떤 애가 그 전에 그 연극 대본 그 드라마 대본 나왔는데 막 시험 중에 모의고사 보면서 애들이 크크크 울고 막 너무 슬퍼서. 그 슬플 새도 없다고. 시험은 엄밀하다고. 그냥 찍어서 1대1 대응 찾으라고. 빠르게 차서 답을 맞춰놓고 쉬어. 그래야 수학을 본다고. 여러 번 확인해. 답을 먼저 골랐으면 나중에는 이거 답이 아닌 이유도 다 골라. 퍼펙트하게 답이 있는 이유를 고르고 그 다음에 답이 아닌 이유를 다 고르고 그 다음에 이상 있을 만한 거를 출제 원리까지 떠올리면서 이렇게 출제했을까? 이렇게 출제했을까? 범주가 뭘까? 그럼 전체 주제가 뭘까? 하면서 점검 가지수로 쫙딱딱딱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지수로 점검을 서너 가지를 하고 그래야 퍼펙트로 만점이 뜬다는 거지. 근데 본인은 이거를 쫙 이렇게 빠르게 안 하고도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면 이거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충분히 고안한 능력도 되고 그거를 정리해서 이걸 빠르게 이렇게 풀었으면 조금 연습은 필요하지. 본인의 방법은 아니니까. 시험 연습이 되면 요거만 도움이 되겠냐는 거지. 글자를 읽는데. 탐구도 도움되고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딱 재가지고 시험 난이도로 그 시험 난이도를 측정했을 때 이건 시험 난이도보다 떨어지니까 30문제 아니라 40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옆에서 보면.
그냥 풀리면서 천천히 생각하고 아트하게 예술적으로 나는 너의 본질을 알고 싶어. 뭐 이렇게 접근해 공부를. 어? 근데 아깝다는 거지. 하루에 3시간을 공부하면 그래 본인의 본질을 느끼면서는 1시간 하더라도 2시간은 시험 보듯이 공부해야 양을 나가는데 예? 딱딱딱 그래서 시험지 그 뭐 연습장 본 다음에 이거는 몇 문제 풀어야 돼 이렇게 보여 아웃라인을 정해주려고 그러는 거지.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 하다 보면 어떤 애는 회화하니를 모르겠대.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 1등급 거의 나오는 애들은 회화하니 뭐 후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알아. 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 왜? 본질을 보고 천천히 하던 애들이라 아 이거 뭐 B시고 이거는 색이잖아 합치는 건데 뭐 그냥 보고 할게요. 또 찾아갖고 그냥 풀어. 그래서 별 상관은 없거든. 내용도 다 알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 시간. 자, 또 뭐라고? 그렇게 문제를 빠르게 풀어요. 이 사람이 거칠게. 시험은 서너 번 점검하는데 연습할 때는 한 번만 점검해요. 그러면 보통은 80분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걸 빠르게 해갖고 60분에 40분에 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60분에 하니까 한 4개 틀렸어요. 그럼 이 4개를 점검해야지. 80분 딱 해갖고 2개 하나밖에 안 틀렸어요. 하나면 나머지 3개는 나중에 빨리 풀면 틀릴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빨리면 맨날 80분 걸릴 걸 60분으로 치면 1점 몇 배, 뭐 계산은 못하고 한 1.2배인가? 1.25배. 남들보다 25%로 맨날 더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25%의 효율이면 2달을 더 주는 거거든요. 국어 시험 공부 시간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도 내가 더 빨리 볼 수 있고 더 빨리 문제가 되는 걸 고른 다음에 틀릴 만한 거 옆에를 더 공부하는 것이지 왜 전체를 공부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1등급이면. 그러면 틀릴 만한 걸 확정해야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쭉 전체를 보고 하는 애들은. 왜? 그냥 전체 한번 쫙 시험 전에 전중하게 읽으면 한 85점, 90점 딱 나와가지고 뭐 찜찜하지만 뭐 내신 2등급 나올 수도 있고 1등급 나올 수도 있지 뭐 수학 열심히 하자 하고 수학한다고. 그럼 아깝다는 거지. 본인이 연습을 하고 스킬을 하고 공부한 걸 찾아서 만점을 기준으로 덤볐으면 똑같이 보세요. 금년도에 서울대 수학 하나 틀리면 거의 붙었고 2개 틀리는 애도 많이 붙었거든요. 국어가 다 맞으면 거의 붙어요. 국어를 여기서 1개를 틀리면 국어를 이렇게 2개를 틀려도 돼요. 이걸 다 맞으면 국어 2개에다가 탐구 한 3개를 틀려도 충분히 넉넉하게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수학은 고3 때까지 도전해야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수학은 2년 최소한 2년 머리가 좋고 의지가 대단한 애가 2년 아? 국어는 6개월만 투자하면 만점 돌파를 하고 다른 공부 시험 공부에 대한 바탕이 달라지고 패턴이 달라지는데 풀이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봐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 애들한테 깝깝한 건 뭐냐. 요거 찾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읽을 때 애들은 중요한 걸 골라. 나는 중요하지 않은 걸 지우고 나는 결국 만들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책. 만들어진 것. 이렇게 지워. 그래서 나는 상대적으로 이거 지우는 연습을 시켜. 30% 필요 없는 거 지워봐. 70% 지워봐. 나머지 중에 단어 중에서 중요한 거 골라봐. 그럼 잘 골라. 근데 처음부터 딱 넣고 중요한 단어 골라봐. 그러면 이게 안 연결돼. 이렇게. 또 고르면 뭐예요? 이렇게 단락별로 골라놨잖아요. 중요한 단어를. 그럼 이걸 쭉 연결하면 고구마 풀이처럼 딱 뽑으면 주제가 돼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요거는 딸려와야죠. 그러니까 알갱이 하나 또 딸려오고. 요거에서 여기 2개 딸려와야죠. 이렇게 2개 굴리고. 그럼 나중에 쭉 뽑으면 눈으로 딱 봐도 촥촥촥촥 연결돼서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문학 풀이나 비문학 체크법 있는 데다 많이 해놨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지금 필요성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푸는데 뭐라고요? 되게 기는데 자 어떤 그 공부의 왕도인가 거기에서요 학생들 여기 가운데 이마 가운데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그러면 딱 이렇게 눈을 돌리잖아요. 그럼 초점이 어느 부분에 가는지를 해봤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면 이게 7대3이에요. 이게 제시문이고 이게 선택지 문제. 1, 2, 3, 4. 7대3, 7대3. 심지어는 8대2. 이거 80% 보고 이거 20% 봐. 공부 잘할수록 뭐라고요? 이거 보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 점수가 높을수록. 나중에는 거의 몇 대 몇? 뭐 6대4 정도만 딱 말하고 말했거든요. 저는 거의 5대5. 어떤 때는 6대4. 근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지, 당연히. 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선택지요. 왜요? 선택지는 요점 정리가 돼 있어요. 이 선택지 중에 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보기요, 보기. 왜? 보기가 없으면 그 문제가 성립이 안 돼. 보기로 보완을 한 다음에 문제를 냈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시문.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제시문은 엄청나게 읽고, 보기는 그냥 살짝 보고, 선택지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거는 문제는 무슨 문제지? 하고 말아버려. 그냥 문제 푸는 거잖아 이렇게. 자, 이 감상이란 말이 나오면 뭘 찾아야 돼요? 주제 찾는 거예요. 주제를 감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대세에 버긋난 걸 찾아라. 전체 주제에 거의 가까운 걸 찾아라. 이런 문제예요. 감상이란 단어가 국어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줘. 잘 몰라. 그냥 감상은 감상일 뿐이야. 그래서 윗글의 입장에서 보기 입장에서 윗글을 감상하라. 그럼 보기의 입장 가치관을 뽑아야 돼. 그래서 윗글이 나온 것들 그러면 이걸 뽑아갖고 윗글을 그럼 보기의 입장만 가까운 거 맞추면 되고 일단 윗글 읽기도 전에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을 보든 뭐하든 보기가 자 내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학생을 보던 공부해라잖아. 그러니까 보기 입장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닌 걸 제껴나고 애매한 거 있으면 현장에서 확인. 이렇게 2단 구조로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냥 이거 다 읽고 여기 다 읽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전체를 여러 번 읽어본 결과 쌤 3번이 적당합니다. 컬 그럼 내가 컬 그랬어. 근데 시간은 많이 썼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잘라서 단계를 나눠서 최단 기간에 풀 수 있다면 그걸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1등급이라면 맞췄으니까 되고 못 맞췄으니까 아니 그거는 넘어가야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요. 무한대 시간을 주면 고1인데 한번 해봤어요. 무한대 시간을 주고 풀어라. 그럼 98점 나와요. 평균 10번 풀었을 때. 정시를 딱 준 다음에 이제 안 돼. 시간 제한하고 딱 줬더니 평균 78점 나와요. 몇 점 차이라고요? 20점. 20점 차이가 나요, 진짜. 얘 2시간에 푼 거하고, 뭐 70분, 80분에 푸는 거하고. 그러면, 자, 보세요. 쉬운 거를 빨리 풀고 어려운 걸 천천히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항상 98점 맞는다는 거야. 78점에도. 그러니까, 집중하고, 빨리, 쉬운 걸 빨리 푸는, 어려운 거를 빨리 푸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어려운 거는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쉬운 거를 빨리 푸는 방법. 항상 체크만 안 해도 돼요. 이게 되게 문제가 쉬워요, 난이도가. 그럼 쭉 읽고 이거네요 하고 딱 쓰면 돼요. 그죠? 근데 혼란스럽지 않게 체크하고 점검하는 법, 연구할 필요성 있지 않냐 하고 자꾸 반문을 하는 거예요. 1등급이니까. 이해됐나요? 자, 이게 뭐 이 정도 체크해서 100점 맞았대요. 근데 이제 아닌 거 삭제형으로 풀기도 하고, 체크하기도 하고, 이건 좀 체크가 늘었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었나 보지. 그래서 체크 좀 더 하고, 요거는 그냥 쭉쭉쭉쭉 보고, 소설이니까. 응? 이거는 연결하면서 비교했고, 선택지로. 비교했고. 그러니까 이 학생의 체크 상태를 보면, 너 몇 등급이지? 너 이런 식으로 풀지? 그럼, 얘,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이 손이 가는 게 마음이 간 거라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푸른 값들의 데이터, 이게 흔적,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 그치? 이해되세요? 이 정도만 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라고. 본인이 능력이 좋다. 왜?
그냥 생으로 지금 능력껏 막 첨성톱 쫙 봐가지고 집중해서 푸는 스타일이니까 능력은 충분하다. 다만 이거를 풀 때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했던 그런 이거는 선택지부터 볼까? 이게 제시문부터 볼까를 연구해야 돼. 이거는 사람별로 나누는 걸 연구해야 돼. 이거는 뭘 연구해야 돼. 오답을 갖고 와야 이런 거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쉬운 걸 빨리 풀게. 본인만의 체크. 그러니까 다 수용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수용할 만한 걸 하면 시간이 세이브 되면 이 시간을 아껴다가 이 틀린 두세 개다 쓸어서 집중을 해버리면 100% 맞는다는 거지. 본인 독해력 능력이면.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언어는 본인 내가 볼 때 네 책 읽는 그 정도 열이면 만점을 목표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지 국어는. 근데 이게 국어를 이렇게 되면 영어도 이렇게 체크하고 정리하는 게 이게 부수적으로 또 스킬이 또 늘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수학 하나만 남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